그 실시간에 그 떠드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오전하고 오후가 틀려. 이제 오후의 마지막 시간쯤 되면은 이제는 그쵸. 그렇죠. 힘이 있죠. 아주. 예. 자, 197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오전반하고 진도가 이렇게 좀 약간 안 맞는데, 이론 진도는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에요. 다음 주 8주차 하면 이론 진도 끝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는 또 문제집 또 한 번 더 하겠죠. 그런데 오후에 해도 이걸 다 못 끝낼 거야 아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전에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집 요것을 마무리로 한 2시간 남짓 할 거예요. 그러면 오후 수업이 없지 이제. 네, 그렇게 되지.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전에 안 나오고 또 오후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다 또. 자, 토지거래과제도 보겠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그러니까 허가권자 또는 변경 허가권자는 시도이사다. 토지거래 허가에서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정.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누구냐고요? 곧 집에 갈 거라고도 대답하기 싫습니까?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 한 군데에 있는 그 시도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허가 내주는 사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여기를 허가관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막상 내주는 것은 여기고, 허가 받으라고 그 대상 지역을 딱 지정해 주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고. 1번에서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입니까?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 관청 바꾸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2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죠. 공고 후 5일 후 이렇게. 3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을 때는 유무사에 관계없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토지거래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소유권, 그렇죠? 그 다음에 지상권을 갖다가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유상계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유상계약령. 그러니까 유무상을 불문하고 요거 틀렸어요. 4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했을 때는 경매로, 그때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틀렸죠? 네.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유상 계약일 때 받도록 되어 있어서 경매로 허가구역 내 땅을 낙찰받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증여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계약이어서 필요 없죠? 네. 이렇게. 5번.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고,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의무에 최초 이행 명령이 있은 날 기준해서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은 이행 명령이 있는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죠. 이렇게. 5번이 정답 맞는 거.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에서 이번 주에 목표가 215페이지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215페이지까지 나가면 오늘 진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15페이지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면 시간에 관계없이 책을 덮을 거예요. 자, 빨리 풀죠 그러면. 3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역에 걸쳐있다. 시도 걸쳐있대. 그러면 지정권자는 누구? 국장. 2번. 시도의사는 지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지정하고자 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구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있지요. 맞는 겁니다, 이거. 조심할 건 지정할 때는 바로 심의 들어갑니다. 지정할 때는 바로 심의, 공고, 통지, 열람 바로 심의 들어가니까 사전에 의견 청취하는 게 없습니다. 지정할 적에는. 근데 재지정할 때는요. 의견 청취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자, 3번.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에 통지를 받은 시장구수구청장은 통지받았습니다. 지금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은 등기소장한테 통지 이렇게 해요. 등기소장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4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해제나 일부 축소라고 하는 것은 허가구역에서 빼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이때도 절차가 똑같습니다. 심의,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통지, 마지막에 열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의 거치지 않고도 이게 틀린 거죠. 4번 문제입니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토지거래 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될 게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 뜻이에요. 주거지역은 180초가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때는 허가 받는 겁니다.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200초가거든요. 허가 필요합니다. 2번도. 허가 동그라미 2번도. 3번은 녹지지역은 100초가니까 허가 받습니다. 4번은요. 도시지역 외니까 비도시지역일 때 농지 지목일 때는 500초가거든요. 허가 받네요. 근데 마지막 비도시지역인데 임야예요. 1000이 넘어가야 돼. 근데 정확히 얼마예요? 지금 1000이거든. 1000제곱미터 이하네 참. 그러면 토지가 허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걸 고르라고 한 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셔서 6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표시하라 이런 겁니다. 기억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공고 후 5일 후죠. 공고하고 나서 5일 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시장구청장은 산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허가 통보를 해야 된다. 산매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무조건 허가 내주는 건 아니고. 틀렸습니다. X. 디귿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에게 통지해서 선매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선매협의 개시예요. 15일 이내에 선매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특히 디귿번 주의하셔야 돼요. 1개월 이내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15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기억번하고 디귿번 되니까 정답이 2번이죠. 자, 이번에 8번 갑니다. 이행강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장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부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출제가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맞는 겁니다. 1번.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X예요. 부과할 수 없어요.
2번 이행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한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 받으면 그 허가 받은 대로 그 땅을 써먹어야 되죠. 이용 의무. 그 이용 의무 기간은 길면 5년이죠. 5년 이내. 근데 만약에 허가 받은 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행명령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행명령서라는 문서로 한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허가받은 대로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당한 기간이 정확히는 이제 3개월입니다. 근데 모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 강제금이다. 강제금. 그 이행 강제금은 10%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죠.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이행 강제금.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0%짜리도 있고 7%짜리 있고 그 다음에 5%짜리 있었죠. 방치시켜놨을 때가 10%, 임대해놨을 때가 7%, 목적을 바꿨을 때가 5%. 그죠? 여기도 보면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있었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이행 강제금 부과 시 토지 취득가액은 요게 취득가액의 10% 이하예요. 근데 취득가액은 뭐냐? 실거래가를 얘기한다. 맞아요? 4번 농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어려운 건데 이거.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벌써 이게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그런 이행강제금이잖아요. 그런데 농지법에도 보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농사를 짓도록 돼 있다. 근데 농지를 취득해놓고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농지 취득해놓고 농사 안 지면 처분할 의무가 생기죠. 언제까지 처분해야 됩니까?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처분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서가 나옵니다. 처분하라고. 이때 명령서에 보면 이때는 말미를 6개월을 줍니다. 땅은 금방금방 거래된 게 아니거든요. 6개월 내 기간을 주면서 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명령자 나오면 6개월. 처분해야 된다. 의무가 나오면 뭐예요? 1년. 근데 처분 명령을 받고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그 이행강제금은 매년 20%입니다. 되게 화끈합니다. 이거 20%.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다 그러면 그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가 받았다는 얘기는 농사 짓겠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농사 안 짓는다 그러면 이거 위반이요. 빨리 농사 지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10% 이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건 여기에도 적용되죠. 근데 요게 더 세죠. 그래서 센 것만 한다는 거예요. 4번이 뭐예요? 농지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농사 짓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강제하면 또 강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 이게 더 세니까. 그죠? 4번이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려워요. 5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해놨을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그렇습니까?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 아니... 뭐 했죠 지금? 임대놨으니까 그죠? 7%죠. 그죠? 임대는 7%입니다. 임대놨을 때는 7%. 방치시켜놨을 때가 10대. 빌려줬을 때가 7대. 목적을 바꿨을 때, 변경했을 때가 5대. 기타도 7대. 이렇게. 자, 가만히 보면 우리 집사람은 그 안사람을 보면 첫째 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둘째 놈이 조금 이제 말 안 듣고 조금 이제 뭐 신발 주머니 같고 뭐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때하고는 다르게 둘째 놈은 되게 혼내더라고요.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지금 큰 놈을 갖다가 더 이렇게 좀, 큰 놈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작은 놈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놈 편을 좀 들어줬지.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왜 그래요? 작은 놈 불쌍하잖아요. 편들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아니 둘째 놈이 더 약자잖아요. 엄마가 나중에 달래줘야 된다고요? 아. 그 좀 이따 달래주면 안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달래주겠는데. 옷 나오고 나서 엄마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네, 그럼 괜찮아요? 반성기. 제가 볼 때는 별로 반성할 게 없는데. 왜 혼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시간 주고 아빠가 달래줘야. 역시 또 엄마 편이네요. 아니고 그래야지 애들이. 예, 하여간. 예. 몇 대 몇 대 하니까 또 생각납니다. 자, 여기 5번 틀렸죠?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그쵸. 100번에 10, 7. 예. 넘어갑니다. 이제 또 12번 가시겠습니다. 다 푼 게 아니고 막 듬성듬성 푸니까요. 금방 끝납니다. 예, 좀만 참으세요. 12번. 갑은 A도 B군의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의 일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녹지지역이에요. 면적이 여기 도시의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100초가면 허가받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단 A 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면적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따로 정한 게 없을 때는 여러분이 암기한 대로 주거지역은 180초가,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초가, 녹지지역은 100초가, 미지정지역은 90초가. 그게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네. 1번.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대가 받고 지상권 설정합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토지거래가 받는 거 맞습니다. 대가 받고 지상권이니까. 2번.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뭐요? 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한다. 그렇죠? 요거면 이거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2번이었고요.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로 매수합니다. 농사 지으려고. 근데 허가구역 내 땅인데 이게 자연녹지지역이고 면적이 110제곱미터니까 허가 대상이다. 그런데 3번에서는 뭐예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필요치 않다.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런 뜻입니다. 허가는 필요해요. 4번. 병이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 주택용지로 지금 매수하는 겁니다. 자기 살 집. 이때 해당 토지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서 B군 군수는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땅을 매입합니다. 그래도 허가구역 내 기준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허가 받습니다. 다만 허가가 뭐요?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실수요 목적이라고 봐주는 겁니다. 자기 살 집 짓는 거니까. 그래서 허가를 내주어라 이렇게. 5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B군 군수한테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허가 안 내줬으니까 그러면 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때 매수 청구하면 강제로 사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사주는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그죠? 강제로 사주니까.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틀린 것은 13번 지금 골라보십니다. 자,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입한 경우는 2년.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로 쓰겠다고 땅을 매입한 경우도 2년. 농업, 어업, 입업, 축산업까지도 2년. 대토로 취득하는 경우도 2년. 이렇게 해서 2년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현상보존은 요것은 길게, 그죠? 제일 긴 거죠. 현상보존이 5년이죠. 5번이요. 자, 이건 뭐 맞추셨을 거고. 자, 14번 가시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그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겠다. 허가 신청서에다가 적는 것들을 여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요. 계약 예정 금액 이런 거요. 토지의 지목 면적 이런 거요. 그거 허가 신청서에 적습니다. 맞습니다. 2번. 2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아니면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는 15일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끝난 날 그러면 큰일 나요. 끝난 날 다음 날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 이렇게 되죠. 3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는 날부터 1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 이렇게 되죠. 자, 비교하실 거. 이행 강제금을 얻어맞고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죠?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요? 30일 이내요? 30일이에요. 자, 이행 강제금은 10% 이행 강제금이죠? 그래서 10강 이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며칠 내에 하게 돼 있어요? 1개월이 아니고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이에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 그래서 요 토지거래가에서 그 이행 강제금 4개 나온 데에서 숫자가 대표적인 2개 나오는데 요거 10% 이하의 이행 강제금, 그다음에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에요. 근데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니까 강자를 따가지고 10강, 30강 기억하셔야 돼요. 강의 숫자 10강, 30강, 강자로 끝나는 거 10강, 30강 이렇게. 우리 중개사법 한 10강이면 끝나고 민법은 한 30강 이 정도. 좀 길죠? 이게 30강이 무슨 의미라고요? 강제금에 대한 이의 신청 30일이네. 30일이라는 숫자 기억하려고요. 응? 불허가 처분, 여기 지금 보면 허가 아니고 불허가 처분 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요건 1개월이네. 그렇게. 자, 그 다음에요. 4번이죠.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했을 때는 선매자의 토지 매수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으로 한다. 산 가격으로 지금 또 거래합니까? 아니고 그럼 가격이 올랐을 수 있잖아요. 감정가 기준 이렇게.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이고 맞는 거고.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16번 문제를 갖다가 3초 만에 풀어보십니다. 1초 2초 3초 정답 몇 번? 3번이죠? 방치? 네. 넘어갑니다. 19번 가시겠습니다. 자, 3번이어서 3초 만에 풀으라고 한 거예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19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관련된 선매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매제도 있잖아요. 1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을 때 당해 토지는 선매협의 매수 대상이 된다.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건 두 가지 경우죠.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토지든지 아니면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든지. 반대로 쓰고 있죠 지금. 2번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내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끝내야 되고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선매자가 지정된 때부터 언제까지 선매협상을 끝내는 거예요? 1개월이에요. 자, 이거죠, 이거. 자, 옆으로 빼놓은 게 선매협의입니다. 옆으로 빼놓는 거. 그 빼놓을 수 있는 땅은 두 가지 땅에 한해서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선매협의 절차를 보면 허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살 사람을 정해야 되죠. 이게 선매자 지정. 선매자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지금 나온 게 요겁니다.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상을 어떻게 해요? 완료해야 됩니다. 지금 나온 게 요거예요, 요거. 협상 완료.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동그라미 2번이 30일 이내가 아니고 뭐예요? 1개월 내 땅 임자와 선매협의를 끝을 내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 조서를 관청에 제출한다. 이게 협상이 걸려도 이게 완료가 뭐예요? 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는 날부터 15일 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에게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지정되면 그때부터요. 늦어도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뭐요? 시작해라. 시작하는 것은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 땅 임자한테 나 요 금액에 살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서면으로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으로 갖다 통지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게 협상 개시죠. 중요하다고요. 여기서는 맞게 나왔네요. 이걸 1개월로 하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 여기서는 맞고.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무슨 가격요? 감정가 기준.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해요. 5번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이게 선매협의 하다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오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이렇게 되지. 5번도 틀렸죠? 정답은 3번. 자 20번입니다. 또 선매제도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선매제란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행정청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일반 사인에 우선해서 해당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그렇죠? 일단 우선 협상하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공익사업 이런 데 필요하면. 2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는 날부터 1개월 내에 선매에 관한 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시정구청장한테 제출합니다. 이게 협상 완료예요. 그죠? 조서 내는 게 맞습니다. 1개월 이내죠. 3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불허받은 토지를 선매협의 대상으로 한다. 무슨 소리요? 그죠? 불허가 처분 받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불허가 처분하기 전에 옆으로 빼놓죠. 네. 대상이 되는 토지는 두 가지.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땅이든지 아니면 허가받은 대로 쓰고 있지 않았던 땅이다. 그랬을 때 괘씸해서 빼놓는 거 두 가지. 불허가 받은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 틀리고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는 날부터 15일 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에게 통지해서 협상을 개시해야 된다. 15일 내에. 또 나왔네. 맞죠 이거? 5번 토지 소유자는 선매 협의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요. 협상하는 겁니다. 선매 대상이 되는 권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한한다. 이 선매할 때 매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매자가 원래 토지거래가 받도록 하는 것은 소유권과 지상권이죠. 이제 선매하면 이게 매매할 때 매자예요. 먼저 매매를 해본다 이 뜻이에요. 그걸 협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하나죠. 매매니까. 지상권 아니고. 아니 토지거래가 받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둘 다 들어가. 근데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매매니까. 매매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번 맞는 겁니다. 5번 갖다가 소유권에 안 한다 그러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아니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 취득할 때도 허가 받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는 선매라고 선매. 매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취득하는 거 토지 소유권. 자, 그 다음에 22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게 1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100을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 이게 허가구역 내 땅에 대해서 지금 유동적 무효일 때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 그러면 계약금의 100을 지급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아무리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계약금 포기하면서 두 배로 물어주면서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건 되잖아요. 그 얘기죠. 2번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전 등기에 미등기 전매에 대한 합의가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까요? 중간 생략 등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근데 중간 생략 등기를 했어. 그래서 최초의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어.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떻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차피 넘어갈 건데 등기만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갔다 그래서 무효를 할 게 뭐 있냐. 어차피 넘어갈 거다. 다 합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넘기기로. 그러니까 이때는 중간생략 등기 효력은 유효로 보는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 중간생략 등기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건 유효로 봐줄 수가 없다. 만약에 허가구역 내에서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를 유효로 봐주면 그죠? 중간생략 등기를 해가지고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좀 처벌받더라도 소유권 취득해서 돈 벌면 된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서는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은 무효. 일반 지역에서는요. 유효. 이렇게 본다고. 물론 이제 그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전제가 붙어요. 자, 3번. 본인을 대리해서 수임인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수임인을 대입해서 매도인한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대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4번. 건물도 함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래 이제 허가는 토지에 대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에는 토지 건물이 다 있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등기는 못 가져오지만 건물만의 등기는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와. 건물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보통 토지 건물을 매매 계약서에다 둘 다 적으면 토지 건물을 다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건물만 취득하고 막 토지만 취득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취득하려고 계약서를 쓴 거라고. 그랬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았다. 그렇게 되면 허가 못 받는 건 토지뿐이어서 이론적으로 보면 건물은 등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목적은 토지 건물을 다 취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건물만의 이전 등기 청구권도 인정될 수가 없다. 5번.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이 없더라도 이전 등기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첨부돼야 되겠다. 재지정이 없으면 허가구역에서 어떻게 돼요? 빠져요. 그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허가구역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허가증 이제 첨부해야 될 판인데 허가구역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허가구역에서 빠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안 가져간 상태예요.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게을러 나가지고 1년, 2년 흘러갔는데 갑자기 2년 있다가 허가구역으로 다시 들어갔어. 등기를 안 쳤는데 웃을 일 아니오. 다시 들어갔어. 그러면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이제는 뭐예요? 첨부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네.
진짜로? 네. 상식적으로? 네. 필요가 없어요. 허가구역에 들어갔었는데 지정 해제 돼가지고 빠지면 허가구역에서 빠지는 순간에 그 계약은 허가증 없이도 유효로 확정돼요. 확정돼. 그랬다가 허가구역에 들어갔어. 그래도 이미 유효로 확정된 것은 무효로 바뀌지 않아요. 더 이상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는 판례가 있죠. 그것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구역에서 해제돼서 빠졌다. 그러면 유효로 확정 이걸 하셔야 돼. 더 이상 허가증 필요가 없어. 영원히. 응? 그러니까 바로 등기 내면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요. 23번 가시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있다가 효력 발생한다. 동그라미. 지겨워 죽겠네. 니은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경매는 허가 필요 없죠. 토지거래가. 디귿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겠다. 자기죠, 자기.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자기. 2년이지. 리얼범.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더 이상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고지서에 따른 징수는 해야 되죠? 안 된다 했기 때문에 X. 리얼버만 틀렸죠? 기억, 니은, 디귿번이니까 정답은 3번. 자, 210페이지 보시면 2번입니다. 2번. 네, 다 했어요.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보상금 지급 포상금인데. 포상금이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자, 2편에서 포상금 걸려있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2편은 허허목. 그래서 1번에 보면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네. 거짓 신고. 요거죠, 요거? 포상 걸려 있고요. 또요. 2번은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했다.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했다 그러면 500과예요. 근데 포상금 걸려 있는 사람은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 허위 신고한 사람만 걸려 있어요. 2번 아니고. 3번.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거. 요거죠, 요거. 허가 안 받은 거. 이때도 포상금 걸려 있고요. 자, 네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거. 이 허가 안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것도 요 안에 들어갑니다. 부정허가에 이것도 포상금 걸려 있고 이렇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거. 목적대로 안 써먹었다고요? 이용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이때도 포상금이 걸려 있죠? 세 사람. 정답 2번이에요.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하며 허가 안 받았을 때 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한 건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것이 지금 1번이 뭐냐면 요거죠, 요거. 이때는 포상금 얼마요? 50만 원. 근데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땅이 예를 들어서 세 필지가 있었다. 그러면 다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세 필지를 거래한 사람이 허가 안 받았어. 그럼 그때 세 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건의 그 포상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2번.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가운데 건에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포상금을 언제 주는 거냐면 공소 제기가 되었을 때 포상금을 준다. 형사처벌이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징역 벌금이죠.
그래서 또 이때는 공소제기 아니면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포상금을 준다. 그죠? 이게 박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연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제일 마지막 건에 포상 걸려있죠.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뭐가 있을 때 지급하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을 때가 아니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면 포상금 나온다. 요거죠, 요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5번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인데 또 잘못됐네. 이것도 100분의 5도 틀렸죠. 그리고 전체가 틀렸어요.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2편에 나온 포상금 제도에는 요거 포상금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없어요. 여기는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런 제도 자체가 없다고. 자, 시군구 자기의 재원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없으면 못 줍니다. 그거요. 국고보조 제도가 없으니까 5번 틀린 겁니다. 4번 갑니다. 4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포상금을 2명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 배분 방법,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뭐 정하겠죠 뭐. 그죠? 별거 아니고 1번. 2번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지급한 돈은 1,000만 원이다. 되게 어려워 이거. 자, 이 경우 허위 신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5% 이하의 과태료를 받죠? 네. 제재가. 그랬을 때 요때 포상금 5%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데 포상금 액수는 어떻게 되느냐? 액수가 어때요? 취득가액의 20%가 아니고 부가 과태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떼줘요. 부가 과태료의 얼마요? 20%를 떼줘요. 취득가액의 20% 아니고. 되게 어렵죠. 취득가액의 20% 아니고 뭐요? 매긴 과태료의 20%를 부가 과태료 20%를 떼주는 거예요. 2번이 틀린 거예요. 취득가액에 여기 틀린 거라고 숫자만 보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상한선이 있죠. 단 1,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죠. 1,000만 원이 상한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요.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 여기서 독특한 건 뭐냐면 공무원이 이제 자기 직무 수행을 하다가 실태조사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어. 공무원이. 그랬을 때 공무원이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무원이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느냐. 관련 공무원은. 그 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주면 안 되죠. 그 해당 관련 공무원은 자기 원래 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고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포상금을 나라에서 주진 않아. 응?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했을 때 제일 왼쪽 거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다. 여기요. 포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과태료가 매겨져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 플러스 거짓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되죠. 입증 자료 제출. 이렇게 요거죠. 요걸 지금 낸 거죠. 맞습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주겠어요?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준다. 2명 이상이 같이 했을 때.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 틀린 것은 했습니다. 6번 법 3조 제1항부터 3항까지 또는 4조 제2호를 위반해서 이건 있으나마나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자를 신고했대. 자, 뭐예요? 제일 왼쪽 거죠? 앞에 몇 조는 소용없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받을 수 있죠? 네. 그 뜻이에요. 2번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관련 공무원도 포상금 안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또요, 여기도 해당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뭐요, 자수하고 막 그런 거요. 자수했더니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갖다가 뭐 깎아주고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자수했더니만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 이건 안 맞아. 자기가 법 위반자인데 포상금을 받는 거 말이 안 돼. 자기가 자기를 신고해놓고 자기가 포상금을 받아. 말이 안 되잖아. 왜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안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요, 요런 건 요걸 통해서 보시면 돼요. 3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17조 1항을 위반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했을 때는 제일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언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원래 허가받은 대로 이용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데요? 10강으로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돼요. 근데 포상금을 주는 시점은 좀 땡겨서 이행명령이 있게 되면 준다. 3번 맞는 거예요. 4번 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이거 한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포상금 얼마요? 50만 원. 여기도 얼마요?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5번 신고 또는 허가 완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내 지급이죠. 틀린 거 5번인데 정답이 좀 잘못됐어요. 정답 번호가 오른쪽에 보면 4번이라고 돼 있죠. 4번이 아니고 뭐예요? 5번. 해설 다 지우시고 해설 다 잘못된 겁니다. 정답만 5번으로 딱 고치시고 해설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자, 7번 풀어보십니다. 자, 7번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역시 3초입니다. 3초, 1초, 2초, 3초. 이거잖아요, 이거. 어? 정답 몇 번? 정답. 아, 외국이야.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거 토지거래가고. 자,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외국인이란 글자가 안 보였어요.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 허가 안 받으면 오리포트. 정답 3번. 8번 문제 풀어보시고. 답이 없네. 4번을 고쳐놓으세요. 밑에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20 이하가 아니고 뭐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으로. 20이 아니고 30 이하. 그래야 정답이 4번 되겠어요. 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0번 풀어보시고. 10번. 세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10번. 바로 답이 나오네. 거래신고무 위반했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대금 자료 안 냈을 때가 3,000과 거짓 신고했을 때가 5% 과태료. 나머지는 싹 500과. 정답 몇 번이요? 2번. 2번이잖아요? 네.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외국인이 많이 나오네요. 자, 외국인의 계약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계약이니까 60일 내 취득 신고죠? 네. 이거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과. 맞죠? 네. 2번 외국인의 계약 외 원인에 의해서. 외입니다. 왜. 그럼 어떻게 돼요? 100과. 그렇죠.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고. 100과죠. 100과. 3번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 국적 바뀌고 막 그랬을 때죠? 이때도 6개월 이내죠? 100과예요. 100과. 4번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아요. 과태료 기준은 뭘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
5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7일 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정군수구청장한테 부과 사실을 통보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5번 5번은 말이죠. 5번은 1번 3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5번이. 자, 그럼 요것은 이런 사례는 본 수업 시간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광명시입니다. 이거 중개사무소예요. A가 개공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사무실을 둔 개공이 이번에 한 건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천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아파트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로 치고 팝니다. 매도인. 누가 샀는가? C가 샀어요. C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뭐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걸 누가 계약서 써준 겁니까? 개공이. A, B, C입니다. 그러면 요때는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토건, 공지, 매매. 부동산 거래 신고무가 생기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A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B, C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A, B, C가 같이 합니까? 계약서를 써준 A만 합니다. 그럼 A가 실거래가 신고할 때 광명시에 쫓아가서 합니까? 과천시에 가서 합니까? 과천시에 가서 하죠. 이게 실거래가 신고죠. 요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죠. 여기 과천시장을 뭐라고 그러냐? 신고관청이라고 해요. 신고관청. 여기는 사무실이 있는 데니까 요 광명시장은 뭐예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신고관청에 가서 하죠? 네. 60일 내에 신고해야 될 걸 60일 내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죠? 네. 신고를 아니한 자에 들어가요. 그럼 이때는 어떤 과태료죠? 5% 과태료 아니고 3,000과도 아니고 신고 안 한 죄니까 500과죠. 500과. 자, 500과 과태료를 매겨요. 누가 매깁니까 이거? 광명시장입니까? 과천시장입니까? 이 과태료 누가 매겨? 여기서 나왔죠. 화살 표시가. 실거래가 신고를 여기다 해야 되니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여기서 과태료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500과요. 자, 그런데 과태료 매기고 나서 요 과천시장이 광명시장한테 이 사람 과태료 얻어맞았다고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과태료 부과하고서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줘요. 왜 그러냐? 요게 왜 필요하냐?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최근 1년 이내면 임등치가 돼요. 임등치 4번이니까. 근데 이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영업정지도 가능하죠. 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여기서 때려요? 여기서 때리지. 그러면 과태료가 누적된 것을 여기서 알고 있어야만 여기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날릴 수 있겠죠. 그래서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질문은 요게 언제까지 통보하라고요? 10일 기억하셔야 돼요. 10일. 10일. 누가 누구한테 통보해요? 신고관청이. 등록관청에. 신고관청이 등록관청에. 10일이란 거. 10일.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틀렸고. 12번.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깎아주고 면제시켜주고 그런다며.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 바로 1번이 답이죠. 자료 제출 안 한 사람. 대금 자료든 대금 외 자료든 자료 제출을 안 한 사람, 이것은 관청이 모를 수가 없어요. 관청이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출 안 한 거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자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2번처럼 신고 안 한 거예요.
신고 안 했으니까 관청은 신고해야 될 건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손 들고 나오면서 나 신고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깎아줘야지 죄송하다는데. 3번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조장이나 방조했다고 나오죠. 조장이나 방조했는지 관청이 어떻게 알아? 사실 모르지. 근데 조장 방조한 사람이 그냥 계속 그냥 찔려 양심이. 그래서 손 들고 나와.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깎아줘야지 양심적인데.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허위로 신고해서 관청이 딱 보니까 허위 신고인지 몰랐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짓더니만 갑자기 손을 들어. 사실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깎아줘야지 양심적인데. 5번 외국인 등이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인 특례도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깎아줘야지 면제시켜줘야지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어떤 경우에 감경하고 어떤 경우 면제시킬까요?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원리가 간단합니다. 관청이 알기 전에 손 들고 나왔죠? 면제시킬 수 있어요. 알기 전. 그죠? 너무 양심적이잖아. 알지도 못한. 관청이 알았는데 글쎄 누가 그랬는가 잘 모르는 상황이야. 알긴 알았어. 그 뒤에 저요 하고 손 들고 나오면 그땐 깎아줘. 관청이 알긴 알았는데 누가 그랬는지 몰랐어. 근데 자기라고 손 들었다. 그러니까 관청이 알기 전에 자수하면 면제. 알고 나서 자수하면 깎아주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편까지 끝냈습니다. 뒤에 보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